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FMC 회의 그리고 대형주들 실적 발표 앞두고 증시는 큰 변화는 없었던 하루였고요. 그렇지만 메가세븐 종목군들은 대체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러셀 2000은 하락했습니다.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는 보합으로 끝났고 야간 선물은 0.64% 빠져서 초반에는 좀 신중하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7월 8일 이후에 가장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문제는 이제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속성이 나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뭐 다우 빠져봐야 0.12, 나스닥과 S&P 500 올라도 뭐 0.07, 0.08이니까 거의 제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셀 2000이 좀 하락했다라는 점과 메가세븐,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주요 대형주들이 올랐거든요. 특히 이제 알파벳이 그동안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알파벳도 한 1.5%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메가세븐에 대한 매도세가 진정이 되고 러셀 2000에 대한 어떤 매수 행진이 좀 주춤해졌다. 이게 오늘 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련된 ETF를 보면 메가세븐 ETF는 오늘 1% 올라갔고 그 상승폭만큼 러셀 2000 ETF는 빠졌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이제 넘어가다가 주춤하고 오히려 반대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이제 나왔던 이유는 일부에서 이제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제 메가세븐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 주에 나오는 거다. 뭐 알파벳이나 테슬라 말고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면 실적은 역시 좋잖아. 이런 어떤 점이 부각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러셀 2000 관련해서는 뭐 여전히 러셀 2000 다시 올라갈 거야. 계속 올라갈 거야. 이런 주장이 조금 더 많은데 다만 이제 일부에선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러셀 2000 내에 적자 기업이 너무 많다. 적자 기업이 그렇게 비중이 높은데 계속 과연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어떤 숫자를 보고 난 투자자들의 마음은 또다시 바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해진 거죠. 전체적으로 어떤 이제 방향, 일정한 방향으로 가던 게 양쪽에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좀 트는 그런 이유로 실적이 좀 작동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일부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강세장 2년 차에 보통 조정이 나오면 평균적으로 한 9% 정도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번 조정 사이클은 한 5% 정도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시장 흐름을 좀 지켜봐야 돼. 이런 어떤 신중함이 있었고요. 반면에 전통적으로 미국은 7, 8월에 어쨌든 올라간다. 9월에 빠지긴 하지만 어쨌든 7, 8월에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엇갈리는 어떤 통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한쪽 방향을 잡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일단 보고 넘어가자. FMC도 보고 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보고 나서 다시 방향을 잡아보자. 이렇게 이제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테슬라가 오늘 5.6%나 올라가면서 급반등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자동차 내에서 탑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도 아니고 자동차 내에서 이제 탑픽이다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성장 의문, 뭐 캐즘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야. 이런 어떤 취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는 종목별로 좀 엇갈렸는데, 대체로 큰 종목들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ARM이 5% 정도 빠졌는데, 목표 주가를 이제 지금 주가보다 30%나 낮게 제시한, 그러니까 105달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HSBC가 원래 ARM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이에요. 이 암에 대해서는 뭐 기존의 목표 주가가 이제 100달러였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목표 주가를 100달러에서 105달러로 올리지만 여전히 이제 주가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취지의 분석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일부 증권사에서 중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빠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의견들이 나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어떤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좀 밀리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난주에 좀 반짝했던 주요 종목들, 뭐 에너지주라든가 이런 어떤 중장비주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대체로 강했던 종목군들은 밀리고, 그 다음에 좀 주춤했던 메가세븐의
어떤 주가가 지난 주말 이후에 좀 회복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인 게 오늘 지난 금요일 이후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 관련된 코멘트들을 정리해보면 마이클 웨스는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가격 결정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뭐 물가 올라가니까 우리 제품 가격 올릴 거야. 이게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어두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 이제 또 슬슬 이제 또 비관론자였잖아요. 비관론자였다가 이제 증시 전망이 틀려버리면서 자기가 틀린 걸 인정하고 이제 돌아섰는데 또 이제 슬슬 그 본능이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샘 스토벌 같은 경우는 보통 조정이 나오면 마이너스 5에서 9.9% 정도 빠진다. 근데 아직 5% 정도라서 이번 조정 사이클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 이런 주장을 했고요. 야데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더 올라갈 거다. 그래서 하반기에 대형 IT가 최근에 부진하긴 했지만 다시 강세장이 이어질 거고, 근데 특히 러셀 2000 내 적자 기업이 많은 거는 좀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야단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UBS에서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플러스 성장, 미국 경제 성장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고 금리가 내려갈 거고 AI 투자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증시를 계속해서 올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지표 중에서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이제 엔달러 환율. 그 엔달러 환율이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엔화 숏에 베팅했던 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들이 엔화 숏에 베팅했다가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기술주를 매도하는 그런 결과를 유발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엔달러 환율 빠지는 게 주춤하면서 메가세븐의 어떤 하락도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금리는 이제 4.2% 한참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4.17%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4.1 초반까지 내려오게 되면 신흥시장에 대한 어떤 심리는 조금 더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뭐 계속해서 내려가게 되니, 근데 너무 가파르게 내려가면 또 좀 변동성으로 오히려 보기 때문에 좀 완만하게 빠져주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증시를 보면 7월 10일 이후에 미국에서는 메가세븐은 빠지고 러셀 2000은 올라가고 이제 그런 흐름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증시의 흐름 자체가 이제 조금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구도 자체가 미국 시장은 이제 7월 10일 이후에 어떤 신중해진 그런 모습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면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진하게 가고 특히 이제 엔비디아 주식 같은 경우가 그 즈음에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7월 10일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일이 뭐가 있느냐. 뭐 반도체주가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엔달러 환율이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7월 10일 이후에 뭐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미국의 메가세븐 종목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주 특히 SK하이닉스의 어떤 매도가 강하게 작동을 하고 그게 우리 증시를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7월 10일 이후에 또 벌어졌던 게 코스닥 시장에 이제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뭐 그때 정도 됐을 때부터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860 정도 되던 게 800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코스닥의 하락 종목 수가 일방적으로 많은 그런 기간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1000종목 이상 상승했던 게 7월 8일이 마지막이었는데 어저께 1000종목 이상 상승하면서 이번 어떤 큰 하락 국면이 좀 지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고 특히 5일 중에서 4일 올라갔죠. 근데 이날 빠지면 또 되게 세게 빠져가지고 이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죠. 그러니까 올라갔나 뭐 2포인트 올라가고 2포인트 올라가고 0.27포인트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완전하게 돌아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어저께 1000종목 이상 올라가면서 시장 흐름 괜찮아진 건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가 하나 만들어졌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 어제 1000종목 올라갔는데 이번 주 내에 1000종목 이상의 상승이 한 번 정도 더 나와야 되고 또 남은 기간에 상승 종목 수가 많은 날에 더 빈번하게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이제 오늘 이후에 어떤 흐름에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다라면 이제 투자들이 이거 확실하게 이제 바닥은 친 거는 맞고 한동안 상승 사이클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을 친 건 치고받고가 나온다는 의미가 돼요. 근데 이제 사이클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상승 이틀 하락 하루 이런 어떤 조합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반등이냐
이제 바닥친 거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바뀐 거냐라는 건 어제 같은 어떤 천종목 이상 상승이 이번 주 내에 한 번 더 나오느냐 이걸 보고 가늠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를 보면서 뭐 낙폭주를 볼 거냐 기존에 강했던 종목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걸 볼 거냐 이렇게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수로 돌아서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기조가 이어진다라면 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 투자자들이 조정 시 매수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2위까지 코스피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의 어떤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 대형 시가총액 12위면 업종이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인터넷 그러니까 되게 고르게 있는데 이게 다 올랐다라는 거는 증시 전반적으로 강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냐, 반짝인 거냐 이걸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코스닥 상승 종목수 1000개 이후 예, 근데 또 오늘 1000개 하락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락 종수가 이제 어쨌든 상승 종목수가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방산주 올라가고 전차도 올라가면서 공존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런 어떤 공존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강했던 제약, 방산, 화장품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 그런 쪽과 다음에 이제 약했던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오늘 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마감까지 올해 이제 증시 성적표를 봤거든요. 올해 상승한 종목 452개, 0.01%라도 올라간 종목이 450개 정도 되고 하락한 종목은 거의 12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하락한 종목이 약 2.5배 이상 더 많은 그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7.1, 하락한 종목의 평균 낙폭은 마이너스 22.6. 그러니까 올해가 되게 어려운 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 데이터인데 되게 어려운 해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서 빠진 실적주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적은 똘똘한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종목이 시황을 못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투자자들이 이 종목은 실적은 좋은데 빠졌네, 저평가네 이런 종목들은 또 확 돌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올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지수에 너무 의미 두지 말고 이제 종목에 집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또 더 유난히 더 그래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적은 되게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특히 이제 기관들의 매도 사이클에 걸려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다가 그 기관의 매도가 진정이 되고 돌아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반전 탄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급의 변화가 있는 종목군들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